한 말씀만 제가 네네. 참고로 드리면 맞습니다. 참정권이 더 폭넓게 보장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거에 대한 불신이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위험한 수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무슨 여론조사 보면 선관위를 못 믿겠다는 국민들이 뭐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40몇 %짜리 제가 여론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선관위가 지금 뭐 그러면서도 뭐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겠다고 이런 것들이 선관위는 함부로 외부에서 감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나 선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불신하자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점입니다.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과거에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예. 계엄하고 나서 탄핵되고 나서부터 윤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선거가 뭔가 의심스럽다고 부추기니까 여론이 나빠진 거예요. 저는 그걸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꾸 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그 자리에 가게 만든 선거를 불신하게 만듭니까? 이거는 반체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 법원 판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다 기각됐고 혐의 없다고 끝난 사실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선관위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임명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조차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거를 자꾸 이거를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거는요. 않습니다. 누구를 떠나서요.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신뢰를 못 받으면요. 나머지 다 부정당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한 일을 지금 잘못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과거가 어떻게 됐든 과거에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가 저희에게 있든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현상이 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정치권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냥 두면 그런 말씀 안 되겠습니까? 하면 되죠. 국민의힘 홈페이지 찾아봐서 20대 대선 국민의힘 팩트체크라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그런데요. 이 보세요. 부분을 여기 국민의힘 팩트체크 그래가지고 사전 조작 다 불가능하다고 다 여기. 저희가 선거 부정이라는 이렇게 것은 얘기했어요.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이걸 왜 선거 바꿉니까? 부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으면 다음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비슷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선거 부정으로 졌다라는 이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니요, 그건 제도적 보완이 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투표율을 줄이자는 건 아니 사전 보완이 투표를 아니에요. 사전 투표를 사흘 전에 이틀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지고지순한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이틀이든 3일이든 투표기회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투표 억압이라는 개념을 써요. 예를 들면 확인 투표할 때 이 문해력 테스트 같은 거 하고 그거 통과해야 투표하게끔 하는 제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투표는 투표자의 관점에서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늘려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 맞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반박할 거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자, 그럼 말이죠. 오늘 또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트럼프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머스크 때문에 사실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또 머스크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There's no need to feel down. I said, young man, pick yourself off the ground. I said, young man, cause you're in a new town. There's no need to be.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된 후에 그의 행보에 대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떠오르는 머스크 리스트 트럼프의 선택은 저희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위성도 갖고 있죠. 우주항공 스페이스 X도 갖고 있죠. 소셜미디어도 갖고 있죠. 자동차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유례없는 권력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행정부 실세라고 좀 뭐 그렇게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정부 효율부가 이제 결국 이제 사람 자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비례하니까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연방 공무원 한 10만 명 정도니까 이게 굉장히 그 높은 비율의 인원이 지금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지금 네. X를 X, 인수했을 네. 때 구조조정한 거 보면 지금은 뭐 시작도 안 한 겁니다. 75%를 잘랐거든요. 아, X에서 25%만 남겼어요. 옛날에 뭐 재결치 해가지고 사람 자르는데 귀신 뭐 이런데 그것도 더 이건 심하게 더 잘랐습니다. 아, 예, 그래요. 이분은 뭐 이렇게 새로운 혁신 제품 만들어낼 때도 아이작슨이 쓴 책을 보면
계속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탤 것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래야 우리는 충분히 잘라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자르고 보자구나. 네, 잘라내고 필요하면 붙이면 된다는 생각이니까 정부 구조조정은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정도를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공무원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한 7, 8만 불을 평균 잡으면 80억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만 명을 잘라도 1년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80억 불이에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연방 재정 적자가 작년에 1조 8천억 달러가 됐는데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이걸 가지고 연방 적자를 줄이려고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자르는데. 잘라서 우리 정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관세 장벽 막 높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한국 심지어는 국방비도 손을 댄단 말이에요.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You're going to mention Taiwan. You wanted to mention Taiwan. 그럼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지금 공무원들 줄 월급이 없어. 방위비 더 내.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정부 효율을 위한 자구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사람만 줄이는 거 아니고 예산도 많이 줄여요. USAID 같은 데가 예산을 많이 쓰는 데거든요. 전 세계 지원을 네네네. 하는 부처인데 그런 데는 뭐 직원을 거의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USAID 같은 데 직원을 자른 것들이 다른 나라 도와주는 예산이잖아요. 물론. 우리 못 도와준다 이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런 예산까지 줄이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부채 때문에 이전에 내는 돈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비 예산보다 많아요. 맞습니다. 예. 제대로 가면 미국이 망한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아마 머스크의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요법 없어서 뭔가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성공할 거냐. 그게 좀 쉬워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고요. 이런 생각 요즘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야, 미국이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이라는 곳이 뭐 보편적 인권이라든지 뭐 국제사회의 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파괴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온 그 기업이니 야, 미국 정부를 파괴적인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